아이고 춥달 세상에. 이 어린 걸 누가 버렸단 말이냐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덕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듣고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영조 41년, 한양에서 사흘거리쯤 떨어진 작은 고을에 칠순이 넘은 소몰이꾼 덕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하늘이 내려앉을 듯 쏟아진 장맛비는 석달을 끓었고 개울은 범람하여 논밭을 덮쳤으며 산비탈의 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마가 겨우 그치고 해가 난 어느 날 덕수는 빗물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를 치우러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과 갈대숲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끼. 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 소리는 아니었으나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갈대를 헤치며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덕수는 허리를 굽혀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물에 젖었으나 아기는 멀쩡했고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덕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걸 누가 버렸단 말이냐?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평생 홀로 살아온 그였지만 차마 이 아기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수는 아기를 방바닥에 눕히고 젖은 보자기를 벗겨냈습니다. 그러곤 부엌으로 가서 미숫가루를 물에 타왔습니다. 아기는 그걸 받아먹고는 곧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룻밤만 재우고 내일 마을 어른께 여쭤보자. 덕수는 아기를 자신의 이불에 눕히고 자신은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뚝!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이불 위에 누워 있었으나 그 옆에 놓아두었던 소 멍에가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멍에는 참나무로 만든 것으로 장정 둘이 달려들어도 꺾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끗하게 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아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으나 작은 손에 나무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덕수가 그 손을 살며시 벌리자 나무 조각에는 손가락 자국이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네. 덕수는 멍에 조각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평범한 갓난아기처럼 보였으나 분명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그날 아침 일찍 마을 이장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장은 덕수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덕수 영감, 나이 들어 헛것을 보신 게 아니오? 갓난아기가 어찌 나무 멍에를 부러뜨리겠소? 아니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나무에 박혀 있었다니까요. 이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봅시다. 두 사람은 덕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기는 깨어나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부러진 멍에를 살피는 동안 아기는 방구석에 놓인 도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 도락은 곡식을 찌는 데 쓰는 것으로 어른 셋이 힘을 모아야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아기는 도락 옆에 앉더니 두 손으로 도락의 가장자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러곤 힘을 주었습니다. 끙! 작은 신음 소리와 함께 도락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가 흔들렸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기는 도락을 뒤집은 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기어서 이불 쪽으로 갔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도락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진짜 돌이었고 무게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요. 그날 이후 아기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덕수는 밭을 갈기 위해 쟁기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기는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였으나 걷는 것은 또래보다 빨랐습니다. 덕수가 소의 쟁기를 메우려는데 소가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발굽에 상처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쟁기끈을 잡았습니다. 덕수가 말리려 했으나 아기는 이미 끈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애야, 그건 내가 끌 수 있는 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쟁기가 흙을 파며 나아갔습니다. 무거운 쟁기날이 땅을 가르고 흙이 뒤집혔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한 이랑 두 이랑 밭을 갈아 나갔습니다. 숨도 차지 않는 듯했고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밭 한마지기가 모두 갈렸습니다. 아기는 쟁기끈을 풀고는 덕수에게 왔습니다. 덕수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가 정말 다 한 거냐? 아기는 대답 대신 덕수의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큰 통나무 하나가 수레에서 떨어져 길을 막았지요. 장정 넷이 달려들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어찌 치우나.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이 아기가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아기는 통나무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곤 끌어당겼지요. 통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길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지요. 저게 사람 힘이냐? 하늘이 보낸 아이가 틀림없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힘을 쓴 뒤에도 자랑하지 않았지요.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힘을 썼고 그 뒤엔 다시 평범한 아기처럼 돌아갔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보낸 힘이야. 아마 이 아이에겐 큰 뜻이 있을 게다. 덕수도 뿌듯했지요. 처음엔 두려웠던 아기의 힘이 이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가져왔고 쌀을 건넸지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덕수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영감, 아이 덕분에 복을 받으시는군요. 덕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하지만 고을의 실세 윤참봉이 이 소문을 듣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윤참봉은 고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아의 아전이었으나 실제로는 고을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했지요. 수령은 3년마다 바뀌었지만 윤참봉은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금 징수, 부역 배정, 곡식 출입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지요. 사람들은 윤참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세금이 늘어났고 부역이 배정되었지요. 어느 날 윤참봉이 부하들과 함께 덕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덕수 영감, 참봉날이 웬일이십니까? 소문을 들었네. 영감 댁에 신동이 있다지? 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저 보통 아이옵니다. 윤참봉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참 귀엽구나. 그러곤 옆에 있던 큰 돌을 가리켰지요. 이걸 들어볼 수 있겠느냐? 아기는 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윤참봉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덕수 영감, 고을에 큰일이 있네. 무슨 일이옵니까? 관아 뒤편에 곡식 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네. 윤참봉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일한 만큼 사례는 하겠네. 덕수는 은자를 보며 갈등했지요.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팔아받는 돈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때 아기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눈빛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날이 고울 일이라면 돕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윤참봉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좋아. 내일부터 관하로 오게. 하지만 그 은자가 훗날 덕수의 목을 조일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기는 관하로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일했지요. 기둥을 나르고 돌을 쌓고 흙을 팠습니다. 인부들은 아기를 신기하게 여겼으나 곧 익숙해졌지요. 아기는 말이 없었고 불평도 하지 않았으며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공사 감독관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저 창고에서 곡식 자루를 가져와라. 아기는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을 열자마자 움직임을 멈췄지요. 창고 안에는 곡식 자루가 가득했습니다. 자루마다 관아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구석에는 다른 표시가 되어 있었지요. 아기는 자루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져오는 거냐? 감독관이 소리쳤으나 아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윤참봉이 나타났습니다. 창고 안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저 아이는 다른 일만 시켜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기는 창고 근처에는 가지 않았지요. 덕수는 아기의 손에 난 굳은 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야, 힘들지 않으냐?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덕수의 손을 꼭 쥐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참봉은 아기에게 자신의 집 마당 우물을 파라고 했지요. 우물이 얕아서 물이 잘 안 나온다. 좀 더 깊이 파주면 되네. 아기는 우물가에 섰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지요. 팔짱을 끼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윤참봉이 화를 냈으나 아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윤참봉은 아기를 데리고 덕수를 찾아갔습니다. 덕수 영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이가 명을 거역하네. 덕수는 난처했지요. 죄송하옵니다. 나리,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아기는 관아 일은 잘만 하면서 왜 윤참봉 개인 일은 거부하는 걸까요? 그날 밤 덕수는 아기에게 물었지요. 애야, 왜 나리 대기일은 안 하는 거냐?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덕수의 손을 잡고 꼭 쥐었지요. 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기는 말을 하지 않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떤 일이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이 그른 일인지를 말입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개울이 넘쳐 다리가 떠내려갈 지경이었지요. 사람들이 급히 모여 둑을 보강했으나 물살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때 아기가 물가로 걸어갔지요. 아기는 큰 바위 앞에 섰습니다. 어른 5이 힘을 합쳐도 움직일 수 없는 크기였지요. 아기는 바위를 밀었습니다.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둑이 무너지려던 곳에 정확히 자리 잡았지요. 마을은 침수를 면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3살이 되었지요. 키도 자라고 힘도 더 세졌습니다. 윤참봉은 더욱 아기를 부려먹었습니다. 고을 곳곳에 부잣집, 양반댁, 심지어 이웃 고을의 관아까지 아기를 데리고 다녔지요. 일을 마칠 때마다 윤참봉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덕수도 은자를 받았지요. 수고했네, 영감. 덕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으나 윤참봉이 워낙 강권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제법 되었지요. 덕수는 그 돈으로 오래 입던 옷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허름하던 집도 조금씩 고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부러워했습니다. 덕수 영감, 요새 살림이 좋아지셨네요. 아이 덕분에 복을 받으시는군요. 덕수는 웃으며 대답했으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 힘이 아깝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덕수 영감이 아이를 팔아 돈 번다더라. 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기는 덕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아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덕수는 중얼거렸지요.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덕수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작은 손, 보드라운 뺨,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묵묵히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땅을 파고 돌을 쌓는 아이였지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밤이 곧 깨질 줄은 덕수는 몰랐지요. 샵 11챕 어느 날 윤참봉이 큰 일거리를 가져왔습니다. 덕수 영감, 이번엔 큰일이네. 무슨 일이옵니까? 이웃 고을 수령께서 세관화를 짓는다네. 아이를 보름간 빌려주면 사례를 크게 하신다네. 덕수는 망설였지요. 날이 보름이면 너무 깁니다. 윤참봉은 품에서 은자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지요. 이만큼 주겠네. 이 돈이면 영감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걸세. 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에게 이 돈은 하늘이 내린 기회 같았지요. 하지만 아기를 보았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기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작은 돌로 탑을 쌓고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평범한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덕수는 윤참봉을 찾아갔지요. 날이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윤참봉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하룻 날 아침, 아기는 말에 실려 이웃 고을로 떠났지요. 덕수는 멀어지는 아기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기도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지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지요. 윤참봉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감, 일이 빨리 끝나서 말이야. 하지만 그 말투가 어딘가 급했지요. 그날 밤 창밖에서 누군가가 덕수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참봉의 하인이었지요. 아기가 돌아온 뒤 덕수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윤참봉이 찾아와도 거절했지요. 날이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더 이상은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감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오. 그날 이후 덕수와 아기는 조용히 살았지요. 어느 날 덕수는 아기와 함께 장에 갔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야, 저놈을 잡아라. 사내 하나가 곡식 자루를 들고 도망치고 있었지요. 사내는 힘이 세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려는 순간 아기가 그 앞에 섰지요. 사내가 아기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내가 튕겨나갔습니다. 아기는 사내의 손을 잡았지요.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사내는 그대로 땅바닥에 나자빠졌지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 아이가 도둑을 잡았어. 하지만 며칠 뒤 윤참봉이 포조를 데리고 찾아왔지요. 덕수 영감, 아이를 내놓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가 장터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더군. 그건 도둑을 잡은 것이옵니다. 윤참봉은 차갑게 말했지요. 도둑이든 뭐든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사실 아닌가?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아기를 감싸 안았지요. 안 됩니다. 그때 아기가 덕수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아기는 덕수를 바라보았지요. 걱정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포졸에게 걸어갔습니다. 덕수는 주저앉았지요. 애야. 아기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 떠돌이 스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삼을 걸치고 구부정한 등을 한 늙은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덕수의 집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 집에 큰 슬픔이 있구려. 덕수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스님, 어찌 아십니까? 보면 압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시오. 덕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 아이 범상치 않은 인연을 타고났군요. 스님, 어찌하면 아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웃 고을 수령의 비리에 대한 것입니다. 윤참봉도 연루되어 있지요. 덕수는 깜짝 놀랐지요. 이걸 어찌 아십니까? 나는 여러 고을을 다니며 많은 것을 봅니다. 스님은 종이를 건넸지요. 이걸 가명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조사가 들어올 것이고 윤참봉의 죄도 드러날 것입니다. 하오나 제가 어찌 가명까지. 아이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지요.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입니다. 부정한 것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지요.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졌지요. 덕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참봉과 수령이 곡식을 빼돌린 내역, 뇌물을 받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샵 15챕터. 다음 날 새벽 덕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덕수는 종이를 보여주었지요.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가명에 전해야 합니다. 하오나 제가 가면 윤참봉이 눈치챌 것입니다. 이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가겠네. 이장은 그날로 가명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덕수는 윤참봉을 찾아가 아기를 보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날이 제발 아이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데 제가 먹여야 합니다. 윤참봉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들어가서 밥을 먹이게. 단, 반각 안에 나와야 해. 덕수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기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윈 모습이었지요. 애야. 덕수는 달려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느냐?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덕수를 꼭 안았습니다. 덕수는 가져온 죽을 떠서 아기 입에 넣어 주었지요. 자,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난다. 아기는 천천히 죽을 삼켰습니다.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미안하다. 애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꼭 너를 데리고 나갈게. 아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관속이 문을 두드렸지요. 덕수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기가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흘 뒤 가명에서 관리들이 고을로 들이닥쳤지요. 수령과 윤참봉을 조사하라.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샵 16챕터 800. 관리들은 곳간을 뒤지고 장부를 조사하고 증인들을 신문했습니다. 윤참봉은 황급히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곳간에서는 빼돌린 곡식이 쏟아져 나왔고 장부에서는 조작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수령과 윤참봉은 결박당했지요.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윤참봉이 소리쳤으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덕수는 관아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곧바로 관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관리가 다른 관속에게 물었고 곧 아기가 갇힌 방으로 안내되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기가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여전히 여윈 모습이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애야. 덕수는 달려가 아기를 안았지요. 이제 괜찮다. 이제 집으로 가자.
아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지요. 덕수는 아기를 안고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덕수 영감, 아이가 무사하구먼.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며칠 뒤 가명에서 사또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사또는 장대한 체구에 근엄한 얼굴을 한 양반이었지요. 그는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백성을 관아 앞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참봉과 수령의 죄를 밝히겠노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사또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자들은 3년 동안 고을의 곡식 3,000석을 빼돌렸다. 백성들에게 거짓 세금을 거두어 사사로이 챙겼으며 이웃 고을과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받았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지요. 3,000석이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명백하다. 곤장 80대에 처하고 유배 보내도록 하겠다. 포졸들이 윤참봉과 수령을 끌어냈지요.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80대의 곤장이 끝나자 두 사람은 거의 기절한 상태였지요. 그때 윤참봉이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지요. 덕수, 내가 날.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사또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지요. 빼돌린 곡식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 사또의 눈에 아기가 들어왔지요. 저 아이는 누구인가? 소인이 주어 키우는 아이옵니다. 사또는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이 아이가 힘이 세다지?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이웃 고을에서 이상한 표시를 남겼다고 들었다. 덕수는 놀랐지요. 아이가 창고에 숨겨진 은자를 발견하고 돌 사이에 표시를 남긴 것이지. 그렇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굽혀 아기와 눈높이를 맞췄지요. 꼬마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웃었지요. 말을 못하는구나. 하지만 마음은 보이는 것 같다. 사또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옳고 그름은 아는구나. 사또가 일어서며 말했지요. 덕수,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라. 이 아이는 언젠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지요. 새 수령이 부임했고 백성들은 빼돌린 곡식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참봉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요. 샵 18챕터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아기는 이제 4살이 되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상인들이었지요. 이 마을에 힘센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상인들은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영감,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시오.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회를 보이면 큰 돈을 벌 수 있소. 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상인들은 은자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돌아가십시오. 며칠 뒤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진사라는 양반이었지요. 아이를 우리 집 종으로 삼고 싶소. 덕수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는 종이 아닙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지요. 영감,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소. 저 아이 같은 경우 누군가는 이용하게 마련이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김진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지요. 후회할 걸세. 그날 밤 덕수는 아기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애야, 사람들이 자꾸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 하지만 걱정 마. 나는 절대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아기는 덕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덕수의 집에 다가왔습니다. 윤참봉의 옛 신복이었지요. 유백한 윤참봉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신복은 칼을 들고 있었지요. 내 놈 때문에 나리가 유배를 갔어. 신복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앞을 막아섰지요. 아기는 신복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비틀었지요. 칼이 땅에 떨어졌고 신복은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신복을 끌고 갔지요. 덕수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애야, 다치진 않았지? 아기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 작은 몸으로 덕수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기는 이제 5살이 되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지역을 순찰하신다. 며칠 뒤 젊은 양반이 나타났지요. 본관은 암행어사 이몽학이다. 암행어사는 덕수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관아 일을 돕고 있다지? 가끔 고을을 위한 일을 돕습니다. 암행어사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아이를 공짜로 부려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냐? 이건 명백한 백성 착취다.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지요. 수령은 파직하겠다. 덕수, 자네도 벌을 받아야 한다. 관아 앞마당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곤장이 준비되었지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왔지요. 본관은 가명에서 온 김사또다. 진짜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왔다. 가짜 암행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사또가 말했지요. 이자는 윤참봉의 조카다. 복수하려고 가짜 암행어사 행세를 한 것이다. 가짜 암행어사는 도망치려 했으나 결박당했습니다. 김사또는 수령과 덕수에게 다가갔지요. 일어나시오. 두 분은 무죄요. 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또님, 어찌 아셨습니까? 며칠 전 어느 스님이 가명에 알려주셨소. 덕수는 깜짝 놀랐지요. 노승이었소. 낡은 장삼을 입고 구부정한 등을 한 그 스님이 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만세! 아기는 포졸들에게서 풀려나 덕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덕수는 아기를 꼭 안았지요. 이제 정말 끝났다. 샵 20챕터. 세월이 흘러 아기는 7살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이제 80이 다 된 노인이 되었지요. 어느 가을날 덕수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요. 오래 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기는 덕수의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덕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의 손을 잡았지요. 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해서. 아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밖에는 그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덕수 영감, 오래간만이구려. 스님은 덕수의 곁에 앉았지요. 영감, 그동안 고생 많으셨소. 스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건 옛날 이 아이가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물건이요. 덕수는 깜짝 놀랐지요. 이 아이는 왕실의 후예요. 내가 아이를 개울가에 놓았소. 영감이 발견하도록 말이오. 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왕손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덕수 영감의 손자요. 며칠 뒤 덕수는 눈을 감았지요. 아기는 덕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아기는 덕수의 무덤 앞에 섰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으나 분명했지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아기는 스님을 따라 마을을 떠났지요.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을 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이야기였지요. 사람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됩니다. 진짜 힘은 약한 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